전산세무 실습 5월 17일 12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 문제 첫 번째 소문제를 하나 풀어보았는데요. 자, 수당공제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렇게 작성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다, 그죠?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요 밑에까지 다 읽어보고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조그만한 함정이라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함정이랄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뭐 식대로 뭐 한번 장난을 친다거나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함정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가세 비가세 뭐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뭐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 식대가 비가세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가세로 옮겨주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몇 번 연습만 하게 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했잖아요. 그냥 전월 미환급세액 입력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저장할 때 예 하면 되고요.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아이고. 자, 최수정 4번이 500번입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서 열어야 되겠지요. 자, 이건 연습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사원을 불러오겠습니다. F2번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최수정이잖아요. 이렇게 찍어 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F3번 눌러서 모두 다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최수정만 불러오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자, 이렇게 최수정을 불러왔습니다. 엄하게 다른 사람 찍어서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우리 소득금액 요건 있죠. 자,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소득이 없고, 채수증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이 맞다면 모두 다 반영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이게 첫 번째 문제네요.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 작성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월세 주택 임차 탭 요것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작성하라고 하는지를 표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요게 1번 문제가 되고요. 요게 2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요게 3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최수정의 총 급여액은 5천만 원이고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최수정은 여성입니다. 여성. 그런데 지금 배우자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이혼을 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고 왜 이래? 자, 여기에서 자, 여성이라면요, 부녀자 공제나 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는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총 급여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한부모에 해당이 된대요. 한부모.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네. 한부모. 여성이고, 그리고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속이니까 코드가 2번이니까 어머니가 되겠다. 그죠? 최수정님의 어머니가 되겠고요. 이 윤여선님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이 되겠네요. 요거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본인의 직계비속 최안나네요. 자, 요거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6살인데요. 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게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리고 자녀 세액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자, 취약전 아동에 해당됩니다. 그 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우리 사설학원비 이런 것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정보를 던지고 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포인트를 잘 드러났다가 여러분들이 문제에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상인 것으로 가정하고요. 자, 주택 임대차 현황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이 있는데요. 사원 등록을 할 때는 요 2번 문제부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1번 자료만 보고 우리가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작성을 하래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여기 부양가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입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 최수정 돼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요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거는 건들 필요 없어요. 언제나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만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본인의 직계 존속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자, 연말 관계. 자, 모르겠으면 F2 누르세요. 본인의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자, 본인은 지금 소득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으로 클릭을 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윤여선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국인이겠죠. 자,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할게요. 610-122-2184-321 자동으로 나이가 나오네요. 자, 기본공제가 부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60세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소득금액 요건만 보기 때문에 연령을 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세 이하라고 할지언정 장애인으로 체크를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여기 체크가 되어 있다. 그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래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최안나 자녀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자녀 코드가 몇 번일까요? 자, 4번에 직계 비속이 있네요. 자녀, 그죠? 확인. 자, 이름이 최안나입니다. 내국인일 거고요. 자,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하고 150-203-3954-210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이네요. 자, 연령이 5세네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되는데 우리 세액공제 쪽에서 자녀 세액공제는 안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자녀 세액공제는 7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소득공제만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안나에 대해서는요.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를 판단을 하고 추가 공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월세 주택 임차 탭에서 2번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자, 2번 문제를 풀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요, 제가 끝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무편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꼭 제가 마무리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월세 세액공제는요, 여기 1번 서식에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주택 임대차 현황인데요. 자, 임대인이 홍현우래요. 자, 임대인은 우리한테 주택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고 이 최수정을 임차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재지, 임대기간, 세대주민 임대차 계약자, 그리고 임차료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정보를 입력해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임대인 홍현우고요. 자, 지금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40-103-1234-567 이렇게요. 자, 유형입니다. 자, 유형 보니까 하단에 주택 유형 구분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소재지가 판교동 5구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유형은 단독주택이 어디 있나요? 1번 여기 있네요. 그래서 1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계약 면적은요 6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60제곱미터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임대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2020년 01 2020년 12월 31일. 자, 월 임차료가 70만 원이래요. 여기에 70만 원을 넣으면 안 돼요. 요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연간 월세액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 임차료를 840만 원 모두 납부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기간이 모두 다 2020년 가득 채웠다, 그죠? 그러니까 안분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840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면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우리 한번 나중에 검증을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월세 주택 임차 탭까지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거지, 실제로 요거 입력하는데 아마 한 3분도 안 걸릴걸요, 아마. 네. 시험장에서는 그냥 바바바바박 입력하니까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자,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입니다. 자, 아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증빙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최수정의 연말정산 자료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의 연말정산 자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네요. 자,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좀 전에 배웠죠? 형제 자매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외에는 모두 다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윤여선하고 차안나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액이 없죠.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으니까 아주 심플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3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는요.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다 보면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 42번에 여기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총급여가 지금 6천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지금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총급여가 6천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이거 다 일치가 됩니다. 제가 연습을 하면서 뭔가 데이터가 틀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안 그러면 총급여를 보자. 총급여를 좀 낮출까요? 총급여가 6천만 원이네요. 급여자료 입력해서 지금 최수정이다. 그죠? 자, 최수정 500만 원이네요. 요거 0으로 만들고 또 최수정 500만 원 요거 0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변경이 되어 있는지. 아, 이거 데이터를 묶어 놨구나. 변경을 할 수가 없겠다. 그죠? 이거 어떡하죠? 네. 그러면 이거를 총급액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뭐 이래나 저래나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자, 6천만 원이고 자, 신용카드 아까 42번 요거요. 자, 총급액이 6천만 원인데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액이 있잖아요. 요게 25%인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자,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자, 신용카드 2천만 원, 직불카드 140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이렇게 결제를 했네요. 자, 여기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4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요 위에 아래군요. 전통시장 도서 대중교통부터 먼저 발라내 줘야 됩니다. 전통시장이 40만원 있네요. 40만원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어 학원비는 최수정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요거 전통시장 40만원만 먼저 발라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안경구입비. 자, 안경구입비는 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어르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르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먼저 채웠습니다.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발라내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칸을 채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제외 신용카드 직불 현금 영수증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2천만 원입니다. 요 밑에 금액이 반영이 되었다면 차감을 하고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직불카드입니다. 자, 직불카드 140만 원인데요. 전통시장 40만원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100만원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120만원입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2260만원이죠. 여기 총계와 여기 총계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2260만원 합계가 맞겠네요. 자, 요렇게. 그럼 자동으로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40% 반영되는 거, 30% 반영되는 거, 15% 반영되는 거 해서 총 공제율 금액이 382만 원입니다. 이 382만 원에서 그 공제 제외 금액 아래 참조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최저 사용액입니다. 최저 사용액. 그래서 제외를 하고 공제 가능 금액이 157만 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총액이잖아요. 총액. 1,500만 원이 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내에 공제 가능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157만 원이 일반 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공제 금액이 157만 원입니다. 자, 이 추가 공제 금액은요, 요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요. 근데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네요. 자, 이 참고사항에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법령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근로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7월 1일 날에 입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도서공연 등 비주출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하나여 추가 공제됩니다. 자, 그러니까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 금액은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요. 도서공연 등 박물관, 미술관 사용부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여지없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 왜 최종 금액이 157만 원, 왜 추가 공제 금액이 되지 않았느냐? 이 추가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려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 추가 공제 금액이 되려면 일단 한도 초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네, 한도 초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 추가 공제 금액은. 그런데 한도가 있는데 한도 금액 내기 때문에 이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을 해본 거였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자, 보험료 세액 공제도 어머니나 안나가 있다고 하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험료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이 보험료를 읽어보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 이런 거다, 그죠? 국민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자, 일반 보장성 보험이 100만원이 있고요. 장애인 보험이 200만원 있습니다. 어머니 겁니다. 어머니 거. 자, 그리고 저축성 보험료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험 상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모으기 위한 저축성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쳤을 때 또는 죽었을 때 보장을 받는 이런 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 세액 공제는요,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출액 그냥 여기는 바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100만원 지출액 자체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인 보험 200만원입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어머니는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 실손 어려 보험금 수령액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너무 실무하고 가까운 건데 시험 문제 냈네요. 나오기 조금 힘든 부분인데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손보험금 수령액은요, 요거 어르비에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어르비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출액을 입력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세액공제액이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렇게. 자, 이것도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르비입니다. 자, 어르비는요, 우리 최수정도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윤여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최안나도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실손 어려보험금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어르비가 최수정 어르비가 있고요. 윤여선, 그러니까 어머니 어르비가 있고요. 자녀 어르비가 있습니다. 자, 어르비가 보니까 60만 원이 있네요. 60만 원. 자, 이거 안경입니다. 자, 그리고 질병치료비 어머니 1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안나 건강진단비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가 실무처럼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네요. 이게 30만 원입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체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러한 가정이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제 대상 어르비가 얼마 되냐 하면 총 합치고 나면 첫 번째, 자, 미니멈 60만 원과 50만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최안락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안경은 자, 인당 50만 원까지만 어르비 공제로 반영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미니멈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치고 나면 220만 원을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어르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손 어르보험금 수령액가 30만 원 차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190만 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세부암 최소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어르비가 최수정의 어르비가 6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30만 원을 차감하라는 겁니다. 실손으로 보험금을요. 이게 한도 적용한 거에 대해서 차감하지 말고 그냥 명목상의 금액에서 차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최한나 거 30만 원, 그리고 최수정 거 30만 원, 어머니 거 120만 원, 그리고 최한나 거 5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최수정의 안경 구입비가 100만 원이라면요. 100만 원이라면요. 여기서 30만 원을 차감해요. 그러면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0만 원과 50만 원을 비교를 해서요. 220만 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어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난임 시술비 아닙니다. 자, 요 칸에는 본인과 65세 이상자만 입력하는 겁니다. 자, 본인 어르비가 얼마죠? 지금 60만 원에서 30만 원. 자, 요거 다시 변경할게요.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하고
30만 원을 입력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차감하지 말고 지금처럼 한도가 초과하는 데 있죠. 거기서 차감을 하면 세부담 최소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30만 원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지금 어머니께서는요, 지금 59세로 아까 전에 나왔나요? 자, 어머니는 59세시네요. 자, 그래서 장애인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질병치료비 1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가 되겠다. 그죠? 건강진단비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공제 대상 금액 여기에 보면 어르비 세액 공제가 나오지가 않네요. 자, 어르비는 1903%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하잖아요. 6천만 원에 6천만 원에 3%면 180만 원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지출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자, 200만 원 맞나요? 자, 200 아까 200만 원이었나? 50만 원, 50만 원. 이걸 차감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게 3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만 원이 되는 거다. 그죠? 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180만 원 초과한 공제대상 금액이 20만 원이 초과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15%를 해줘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조금 이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산이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공제 금액이 맞추라는 게 아니고 이 지출액에 이렇게 너 입력을 할 수 있니? 라는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만 입력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험 상품 중에서 자, 우리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보장성 보험 중에서 자, 실손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보험회사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월별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용어를 쓰고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납입하는 실손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간 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실손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나입하는 이 실손보험료는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실손보험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왜 실손보험금까지 받아서 중복해서 혜택을 받느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었는데요. 지금 규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부터요. 그래서 이 의료비 금액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을 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논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1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교육비 세액공제 입력을 하고 조금 이론 부분 다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13주차 수업 때 만나도록 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